좋아요, 구독.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앞으로 점치면서 산타 랠리라고도 하고 또 뭐 사탄 랠리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네이밍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탄 랠리 그리고 산타 랠리에 이어질 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오늘 앞으로 발표될 CPI의 증시 영향력까지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순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탄 랠리는 처음 들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시장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걸 그렇죠. 예상하는 사람. 사탄은 무서운 존재잖아요. 시청자분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아직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어요.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네. 있어서. 우리가 산타 랠리라는 거는 이제 연말 되면은 사실 연말에 시장 상승에 대한 구조가 많이 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미증시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기준점 자체를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을. 예. 일단 여러분한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산타 랠리가 올지 사탄의 랠리가 올지 그 기준점은 정확하게 13일 날 갈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FMC 회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신세계에서 먼저 말씀을 또 드리는 건 이번 달 FMC 회의는 13일 날 다 정해집니다. 13일 CPI 발표 때. 뭐 우리가 항상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꺼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은 지금 전체 미증시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 시장을 다수의 이제 시장 참여자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집중하는 요인이 잠시만요. 뭔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이 최근에 11월에 이제 CPI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여기서 이제 손앵커님하고 같이 웃으면서 보냈었죠. 지난달 이맘때쯤에 네. 이맘때쯤에 웃으면서 여러분들 희망이 보입니다라는 저는 멘트를 했어요. 어, 희망이 보입니다. 그랬죠. 예. 지난달 이맘때쯤에. 그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올 한 해 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내려갔잖아요. 한번 이슈를 한번 좀 다시 한번 히스토리를 보면서 지금 과정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원칙적으로 시장이 제로 금리에서 양적 완화를 갔을 때 시장이 상승 구조를 가야 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3월이에요. 3월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제로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나 긴축을 들어간다, 돈을 쪼은다라고 하지만은 증시는 상승 구조를 이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건 금리 인상할 때부터 지난 2016년도에서 이제 19년도에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도 시장이 상승했었던 이유도 그중 하나겠죠. 근데 이번엔 좀 내용이 달랐어요. 이번 금리 인상은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릴 거야라는 형태 자체를 잡지 않고 시작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제일 화두였죠. 예.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에 대한 어떤 상당 고정치 자체는 연준에서 픽스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라는 상황에서 올해 처음에 이제 3.5%라는 가능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대까지 이제 최종 금리를 바라보고 있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예요. 8월에 있었던 시장의 주된 요인은 저는 이제 잭슨홀 회의든 뭐 물가든 어떤 긴축에 대한 우리 아직 끝 아니야.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계속 스텝 밟을 수 있어.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멈출 시기가 절대 아니야 라는 연준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또 견인했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연준의 말보다 더 신뢰성을 가지는 건 더 이상 이제 연준의 말 그리고 파월의 말에 신뢰성을 좀 가지기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인 지표에 대한 결과값이 높고 희망 고문을 찾기 시작해요. 지난달 우리가 11월에 물가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때 처음으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에너지 제외하고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시장에서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궤도로 가는데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한 번 더 확인이에요.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어. 이겁니다. 물가가 한 번 내려갔었는데 한 번 더 내려가는 걸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해요. 왜냐? 연준은 이미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그게 현실성 있는 멘트인지 시장 참여자들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왜냐면 연준 말이 신뢰성이 없어요. 만약 여기서 이번에 CPI가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연준 말보다는 야 뭐야 니네 긴축 속도 조절한다며 결국은 안 되겠네 라고 가미가 되면서 시장은 하락을 어쩌면 사탄의 랠리가 그냥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확인이 된다면은 이거는 내년 봄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적으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저는 이번에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물가가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예견이 된다면 미 증시에 대한 최저점은 확정이 됐다고 봐요. 확정이. 그 가능성이 진짜 높다고 봅니다. 물가에 대한 지표는 더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주택가격 지수인데 주택가격 지수가 오늘 뉴스에서도 좀 하락하고 있다고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주택가격 지수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체크를 할 건데 아직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왕님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래로 올라갈까요? 지금 시장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가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그 즉시 후행성 대응으로 해도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 확인 뒤 방향성 확보하는 게 완전히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될 거예요. 자, 좀만 딥하게 또 봅시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중요한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CPI랑 12월에 있을 FMCA죠. 자, FMCA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회의다. 이번 달은. 뭐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라 이렇게 장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과연 산타렐리 FOMC 회의에 대한 포커스 자체는 웬만하면 배제하세요. 지금. 왜냐면은 빅스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확정적으로 80%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0.5% 올리는 건 기정화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 CPI를 보고서 전문 자체를 읽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현실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표값을 보고 대응을 하지 연준의 말을 듣고 대응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연준의 말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연준의 말이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최근 사실 우리가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실업률도 내려가고 자, 지금 보면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시나리오 두 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죠.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적정금리와 실제 연준의 금리 비교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의 표. 지금 이 자리 한번 보세요. 왼쪽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파란색이 뭐냐면 테일러 룰에 의한 업데이트 버전으로 적정금리가 이 정도 산출이 된다라고서 표현이 됐죠. 지금 20년도 초반에 이제 우리가 적정 금리가 마이너스 궤도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요인이 강화돼서 시장이 상승했던 것도 여기서 의미를 좀 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적정 금리가 최근에 22년도 들어와서 계속 올라갔었던 이유는 0을 돌파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긴축에 대한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업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지금 금리랑 적정 금리가 이 괴리 자체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괴리. 이 괴리. 이 괴리가 합치가 돼야 돼요. 합치가. 합치되면 시장 올라요.
합치되면. 근데 이 합치 자체가 어떤 포인트만 딱 발표만 되면 되거든요. 그게 최종금리예요. 예, 최종금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최종금리는 5에서 5.25%죠. 근데 적정금리는 몇 프로예요? 적정금리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6에서 7%대 사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6에서 7%대 사이. 아직은 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적정금리가 뭐예요? 적정금리는 지금 미국의 현재 지표로 봤을 때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값으로 산출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이 적정한 금리야. 이거죠. 자, 그러면은 6에서 7%라고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 7%라고 가정치를 좀 내리고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괴리선상에 있거든요. 자, 이 정도 괴리 있죠. 지금 이 정도 괴리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최근 환호성을 좀 질렀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가 조금 방향성이 요쪽으로 좀 틀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기 때문이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이제 시장 끝이에요. 최종 금리의 형태가 5%까지는 시장이 미증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 수준에 대한 지표값만 도출되더라도 시장은 저점 끝이다. 야, 우리 이제 여기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해. 라는 가능성이 시장 반영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를 수 있어요. 시원하게. 근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포르투갈전이랑 축구를 했을 때 1대1을 만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어. 이길 수 있겠다. 이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기진 않았어요. 한 골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한 골. 여러분들. 한 골이. 지금 상황이. 그게 이번 달 CPI예요. 정확하게. 한 골이. 지금 게리를 뭉쳐야겠죠? 정확하게. 그럼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산타 랠리부터 한번 보죠. 산타 랠리. 지금 희망적으로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 실업률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있죠. 파란색 선을 구하는 어떤 이 공식이 여기 보이죠? 구하는 공식이 지금 물가와 실업률로 구하거든요. 대표적인 산출이. 자, 그러면은 산타 랠리가 가능성이 일단은 있는 이유는 최근 지표에 대한 방향성이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1개월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좋아요. 아주 가능성 있겠어. 한 번만 꺾여.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지표값이 12월에 나오게 된다면 마무리로 이번에 CPI가 12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 정확히 22시 30분이죠. 예. 그때 발표가 나오는데 그때 발표가 나오고 12,000에 대한 돌파 자체가 들어가면은 저점은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16강을 진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골이 더 필요해요, 지금. 월드컵으로 따지면. 근데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왜냐? 지금까지는 동점골을 넣었어요. 한번 꺾였으니까.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동점골은 이미 한 번 11월에 넣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면 희망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근데 만약에 물가가 반대로 이번에 오르는 표현이 나왔어요. 물가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속도 조절도 엎어질 수 있어요.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까지 결국은 연준은 최종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장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1에서 1.5% 정도에 대한 형태가 시장 반영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냐? 여기가 3.5%고 여기가 5%였을 때 이 정도에 대한 시그널이 한 번 더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12,000에 대한 저항이 유지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올라가요 떨어져요 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이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추세를 따르는 게 제일 편해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확인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한 장이 아니에요. 최근 어떻게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이 뭐 경기 침체 나와요. 오늘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스프레드에 대한 역전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락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끼워 맞추기다. 끼워 맞추기. 스프레드 역전 언제 됐어요? 꽤 오래 됐어요. 왜 이제 또 얘기해? 와서. 제가 그 지표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쏟아내요. 상황이. 중요한 지표죠.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꺼낼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 상승하고 있을 때 스프레드 꼬인다고 얘기를 하지 그때는 안 하거든. 꼭 하락하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침체.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시장 상승보다 하락할 때 공포를 더 떨어요. 시장 상승할 때 그 기쁨보다 시장 하락할 때 그 공포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신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이제 물가 하락하게 되면 또 시장이 최종금리 결정하고 증시가 상황이 좋다, 뭐가 좋다 하면서 계속 쏟아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드린 건 그럼 회장님 물가가 과연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라고서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제적 지표를 보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지표 확인 뒤 그 추세만 따라가게 된다면 안전하게 수익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 보고 추세를 만들기 시작할 거니까. 그 내용을 보고 지표를 보고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지난달 CPI 같이. 자, 잠깐 화면 좀 내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좀 보다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그쵸. 상황인데, 네, 자, 우리가 지난달 CPI를 한번 어떻게 차트가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지난달 이봉이에요, 이봉. 여기 보이시죠? 이봉이에요. 자, 하방 전날 하방 막 내려가고 있다 갑자기 발표 뜨자마자 그냥 매수세 뻥치더니 계속 올라가요. 그날은. 자, 오늘 매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날은 매수만 봐야 됩니다. 라고 그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뭐냐? 지표 뜨자마자 차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지표가 뜨기 전부터 추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표 발표하고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미리 어떻게 알고 전날 확정을 짓고 매매를 하냐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번 지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저희가 1년 동안 내려왔던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거든요. 이제는 마무리예요, 마무리. 마무리선에 도달을 했어요, 마무리선에. 자, 이 돌파만 드러나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차트 트레이딩 기반으로 본다면 12,000에 대한 돌파 자체만 드러난다면 안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앞으로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으로 오르겠구나. 근데 반대로 또 한 번 형태가 안 좋다면은 당분간 코스피와 미증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유지할 가능성. 제가 사실 이번에 좀 테스팅하는 게 있거든요. 코스피 차트도. 코스피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좀 그 내용이 있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2차 전지발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사실 지표가 좀 가라앉길 원해요. 가라앉기를. 제가 사실 이 시장이 많이 내려가고 있을 때 반등이 올라가더라도 2,520포인트가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2,500까지 올리다가 시장을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CPI가 만약에 낮게 나오고 미증시가 상승하는데 코스피가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면 느끼다면 전 신세계에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예, 현금화하세요. 코스피는 앞으로 디커플링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CPI 때 오히려 코스피도 중요하게 볼 겁니다. 커플링을 이뤄서 그대로 따라가는지 아닌지 그 평가 자체도 내릴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님께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SY 리님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코스피 2,53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사실 이거를 얘기했던 게 10월 말이었거든요. 네. 10월 말이에요. 뭐 보게 된다면 2,500 사실 20선, 30선 사이였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차트에서도 보이면 알지만은 네. 어떤 추세라든가 이제 어떤 지표라든가 평균선 자체가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예. 그 당시에 대한 상단 코스는 요 상단이었는데 지금 내려 주저앉았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2200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때 여기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웬만하면은 이제 현금화 하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먼저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2,500선까지 딱 올렸거든요. 선물 이제 그 코스피 종합지수가 예, 지금. 그렇죠. 예. 지금은 사실 도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CPI 확인 뒤에 커플링 이런지 확인해보고 좀 더 테스팅을 해봐야 돼요. 그날 당일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근데 지금 CPI가 올라가면이에요. 올라가면은 웬만하면 정리하세요. 다. 하방 코스 한 번 더 제대로 세게 옵니다. 이전과 같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이월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오히려 주식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을 후폭풍을 밀어올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미국에 대한 CPI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미리 알아야 돼 미리 여러분들. 근데 그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사실 이래나 저래나 사실 국내 시장은 부정적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서 욕을 많이 먹죠. 예. 왜냐면 제 생각을 비추니까. 예. 많이. 안 좋다고 하면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근데 좀 이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의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았어요. 이 미국에 대한 어떤 거래 태도가 중국 쪽과 어떻게 보면은 교류를 안 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수급이 몰릴 게. 그 영향도 받았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어쨌든 금리 역전의 시대입니다. 금리 역전의 시대. 이게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내년 8월, 적어도 9월까지는 디커플링화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앞으로 여러분들 오릅니다. 라고 저는 못해요. 네. 최근에 변수는 있긴 했지만 저는 이걸 긍정적인 해석으로 아직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단가가 높아요. 지금 2,500선까지 올랐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지금 코스피의 적정 단가는 2,000 내외예요. 2,000 내외. 그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 거래가 얼어붙었죠, 많이. 오히려 요 일주일 사이에 이제 CPI 결과치에 따라서 코스피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지표 신경 쓰지 마세요. 코스피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어쨌든 미 CPI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향 엄청 받을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